네, 오늘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플랫폼 산업을 커버하고 계신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였죠. 지스타가 끝이 났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저희 해보기 전에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장은 사실 아직도 좀 정체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 시즌을 잘 소화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게임 섹터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이 이어졌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로 성장도 하고 컨센서스의 기대치도 넘어섰던 기업은 크래프톤이 2위를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수치를 보여줬고요. 시프트, 넥슨 게임즈, 웹젠 같은 회사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신작 출시 효과로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N소프트, NHN 같은 업체들은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고 펄어비스 같은 업체들은 영업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은 좀 매우 부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크래프톤을 제외하면 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시장에 있어서 활기를 불어줄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20주년을 맞은 지스타, 지난주에 나흘 동안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21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 대세인지도 궁금합니다. PC였는지 콘솔 게임인지 육성인지 또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마침 지스타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해서 그 생생한 분위기를 좀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도 지스타 열기는 굉장히 좀 뜨거웠고요. 많은 그 게이머들이 게임을 새로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건 이번 게임 쇼의 대세는 확실히 PC와 콘솔 게임들이 차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주력 게임을 PC, 콘솔 등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 선보였습니다. 넥슨의 카잔이나 크래프톤의 인조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게임들이 글로벌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는 트리플 A 게임으로 개발이 됐고요. 장르적으로는 MMORPG 일반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슈팅, 액션 RPG 등의 다양한 장르들이 선을 보였고 특히 주력 장르를 콘솔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 RPG 장르들이 많았습니다. 붉은 사막이나 카잔, 왕자의 게임 이런 게임들이 콘솔이나 PC를 타겟하는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PC나 콘솔 쪽이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연구위원님께서 가장 눈여겨본 신작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게임을 꼽아보자고 하면 인조이, 카잔, 붉은 사막 이 세 가지 게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넥슨의 카잔 같은 경우는 이번 게임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용자들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고 그 어두운 분위기를 잘 살린 그런 게임으로서 출시된다고 하면 많은 매니아층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또한 굉장히 많은 대기열을 모았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게임스컴에서 공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그래픽과 타격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크래프톤의 인조이 역시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시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면서 즐길 거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더 풍성한 지스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작들이 과연 이 기업들의 주가를 나중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소셜 카지노 부문인데 그 성장성도 좀 궁금하고요. 국내에서는 네오위즈나 W게임즈, 넷마블 쪽에서 공략의 속도를 내는데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캐시카우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아쉽게도 성장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W게임즈나 네오이즈 같은 경우들이 이제 스피넥스를 통해서 소셜 카지노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대로 좀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의 성장률 자체가 이제 7, 8%대로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소셜 카지노 쪽은 새로운 성장이 나온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내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셜 카지노 말고 이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돈으로 이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이 온라인 카지노 아이게이밍 시장에 진출해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아이게이밍 시장 자체는 소셜 카지노 대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시장이 크고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에 진출해오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새로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상당한 또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쟁쟁한 경쟁작들 사이에서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주가는 연이은 내리막길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IP가 너무나 탄탄하죠.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이건 다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왜 주가는 따로 가는 걸까요? 사실 아쉬운 점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초기에는 굉장히 좀 큰 성공을 거두고 매출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기존의 넷마블의 다른 게임들처럼 이 매출 라이프 사이클을 오래 가지 못하고 좀 빠르게 매출 순위와 함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사실 뭐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넷마블도 다양한 기대작들을 좀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넷마블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뭐 웹툰 같은 다양한 그 컨텐츠들의 IP를 가져와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기존의 7개의 대제의 IP를 쓴 7개의 대제 오리진, 세븐나이츠 리버스, 몬스터 길드를 기반의 몬길 스타 다이브 같은 다양한 대작들을 한 8에서 9개 정도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작들이 과연 넷마블의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더 늘리고 내년 실적을 반등을 시켜줄지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서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작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는 시장에서도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것 같고 빠르게 좀 그 사이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NC소프트나 시프트업은 중국의 파노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주가에 임팩트 있는 영향을 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과거와 달리 중국의 모멘텀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요. 중국에서도 워낙에 좀 인기 있는 게임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그 벽을 또 넘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발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걸까요? 아쉽게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이 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를 발급받고 출시한다고 해도 이게 성공을 담보를 할 수는 없고요. 중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에 설계부터 중국 유저들을 타겟팅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유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제 메가 IP를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흥행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파노 발급만으로는 이게 모멘텀이 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나 불소 같은 경우도 파노를 발급받긴 했지만 뭐 국내 성과라든지 현지의 IP 파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프트업도 니케 파노를 발급받아서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서브컬처 수집형 RPG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빌드를 그대로 중국에 출시할 경우는 뭐 미래시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흥행을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얼마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성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중국도 맞춤으로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극복을 해야 하는 벽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워낙에 낙폭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신작 출시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주 있을까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크게 이제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이 두 종목을 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눈여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IP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하나의 게임만으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내년에는 인조이라든지 딩컴 투게더라든지 이런 신작들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이 이제 저평가 상태로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NC소프트는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있고 얼마 전에 출시했던 TL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기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말에 출시 예정인 저니 오브 모나크 역시도 국내 유저들 타겟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잘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주인 크래프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NC소프트 기대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커버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가 보면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추세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AI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너무 힘겹습니다. 3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극명한 게 딱 두드러지던데 어떻게 네카오를 봐야 될까요? 네이버만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쉽게도 내년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양사의 차별화가 조금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중심의 성장 전략을 잘 실행을 해오면서 이제 숏폼 영상 플랫폼인 클립을 출시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개인화된 맞춤 컨텐츠를 보여주는 홈피드 이런 것들로 매출 성장률, 특히 이제 광고 쪽의 매출 성장률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내년에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여기 이제 클릭 컨텐츠를 더해서 이용자들에게 맞춤화된 이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AI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이버만의 생성 AI 활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조금 아직까지는 다양한 리스크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규제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사법 리스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카카오만의 AI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지만 이게 별도 앱으로 출시되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 임팩트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략 차이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격차는 내년에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카오의 주가의 차이는 내년에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게임주부터 이렇게 플랫폼까지 좀 다양하게 질문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오동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